예, 예,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음력으로는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8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행복 산책 114번째 우리 샤먼 제국에 있어서, 샤먼 제국에 있어서 우리의 사상과 철학, 문화, 문명,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도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환국문명 학술은 4번째 이 강의를 이제 쭉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이런 연구에 있어서 우리 손승태 선생님의 책을 사고 또 보고, 또 그리고 손승태 선생님의 5, 6년 전에 6, 7년 전에 또 열심히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강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6, 7년 전에도 우리 손승태 선생님의 강의를 보긴 보았지만 그렇게 책에 있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아메리카 대조선, 특히 제가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 이 공부를 계속해 오면서 대명조선, 동국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이라는 데까지는 우리의 샤먼 제국의 3지 제도가 이루어진 연구가 설명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은 도레인이고 일본은 부여, 고조선의 후에 있는 부여, 그 다음에 예를 일본 말로는 외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 밑에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670년 정도 경에 일본 서기를 쓰면서 드디어 본국인 백제가 망하면서 담로 22담로 중에 일부였던 일본이 드디어 고구려 고강현의 마지막 고구려의 왕자 그는 668년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민들이 또 일본 열대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현재 관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군사 세력이 되었다. 관서지역은 일본의 유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나라이고요. 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야마모토현, 지금 현재 가야 쪽에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명 말하고 있는 가야 쪽에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조선 명나라를 세웠던 이 명태조, 그다음에 영락제, 태종, 명태종이 이제 영락제죠. 이걸 이름인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성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다 같은 이제 조선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은 우리가 환국사 이래로 바로 사만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이 이렇게 삼원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삼지로 사이어져 있는 하나의 연방국가 형태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지 제도인 샤먼 제국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에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북한은 고구려계 내지 고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청도 소위 말하는 서해 서쪽은 지금 현재 그 백제계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이제 신라계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삼지 제도 내지 삼한 제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온누리에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영역에는 이런 삼지 제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붙여서 그렇지 지금 현재 북미라든지 중미, 그 다음에 남미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태의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아르헨티나는 신라 공원이 공식적으로 있기도 하죠. 남미 쪽에만 하더라도 신라의 이름이라는 강력이 13군데나 지금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미국 땅이라고 말하는 그 인디언이 살았던 그곳에도 바로 삼지 제도인 고구려 백제 신라, 쉽게 제가 설명을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하은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대명조선, 그 다음 해동조선, 열도조선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경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의 지역에서는 어디든지 이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경남 창녕 고향 개팔만 보더라도 한 7, 80 가구가 이렇게 그 집성촌이 살고 있는데 먼저 우씨들이 들어와 살았고 그 전에는 박씨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우씨들이 살고 그 다음에 하씨들도 살고 지금 현재 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동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살고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소위 말해서 같은 양반이지만 이제 힘이 없는 끌발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농경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성황당, 당산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행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서당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교회도 있죠. 자, 이렇게 뭐냐면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불과 1970년도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행태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강력이 어디고, 뭐 지금 현재 경상도는 어디고, 뭐 백제는 어디고, 고구려는 지금 어디고,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마치 이런 나라들이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의 역사는, 샤먼 제국의 역사는, 또 그 이전의 무 제국의 역사는 환인의 역사, 환웅의 역사, 단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제 제도가 옮겨가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기에 살다가, 저 고향인 창녕에 살다가 창녕에서 어떤 병고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살기가 어렵게 되면은 그 중심 세력과 그 유민들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6, 7년 전에 우리가 박인서 선생님을 통해서, 박인서 선생님과 강사원 박사님을 모시고 계시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박인서 선생님과 밥도 먹어보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박인서 선생님께서 역사의 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화 대조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고인돌이 신비, 그 다음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을 참조하고 기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면서도 사놓고도 그동안 보지 않았다가 특히 이 근자에 뭐냐면은 부자 요술램프 TV를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문성석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김종윤 선생님이라든지 한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으면서 저희 생각의 지평을 열게 됐는데, 그런 찰나에 제가 샤먼 제국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삼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생산자 계급,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으로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태가, 정치 사상 내지 제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부터 드디어 제가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건 이제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읽어주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한국문명 학술원의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디언은 그러면 조선인인가? 인디언은 우리와 같은 조선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인디언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원주민이 있고요, 원주민과 다시 이주했던 세력들과 섞여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얼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의 뿌리라든지 사상, 언어, 제도, 그 다음 풍습, 문화, 문명,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분들은, 인디언들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조상들이 언제 이동을 시작했느냐? 우리가 은나라가 망하면서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에까지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또 그 세력들이 일부는 지금 연해주를 거쳐서, 원래 연해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연해주는 우리 조상들과 사촌지간인 여진족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은 우리가 숙신, 말갈, 거란,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음유, 그 다음에 여진 만주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있는 연해주, 지금 이제 제가 앞전에 연구했던 환태평양 그 문명권에 있어서, 환태평양 문명권에 있어서 그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주류 세력들이 바로 여진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진족과 우리는 사촌지간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여진족이 이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만주, 그 다음에 이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거란이 요나를 세우고 야우라 보기가 또 금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요나를 세우면서 여기에 살았던 세력들이, 즉 다시 말하면은 나라 때 사람들,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경에 부여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10세기 발해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대명조선과 그 해동조선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금나라, 후금인 청나라가 나중에 세워지는 그 시기에 이들 세력들이 계속 북방으로 이주해서 축지 반도를 넘어서 캄차크 반도를 넘어서 우리가 이 아유산 열도를 따라서 일본 북해도 위에 알류산 열도를 넘어서 캐나다 해변을 타고 지금 캐나다 서쪽 해변과 미국의 서쪽 해변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북미의 강을 따라서 지금 5대5 지금 조선을 세우는 그 한 갈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내려가서 지금 현재 마야 문명을 이끌어가는 유카탄 반도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이게 멕시코 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문명학술은 연구원의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은 북미 대륙, 중미 대륙, 남미 대륙에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지 제도인 샤먼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제도가 있었다면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바로 해와 달과 금성을 연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가 가장 그 오래전에 발견되고 발달된 곳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지중해 문명권인 것입니다. 지중해 문명권, 특히 이스라엘의 구리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키의 지금 티르키예죠. 티르키예의 남부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방의 구리와, 이 구리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주석을 찾으러 제가 책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주석을 찾으러 환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석을 구하기, 아마 지금 현재 플루토늄을 구하는 것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사, 상고사, 상상고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뭐냐면 하나의 이 광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흑요석, 그 다음에 청동기의 구리에 쓰여져 있는 주석, 흑요석, 주석, 철기, 옥기, 뭐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에다가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을 이어받았던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 크레타 문명이 그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때 샤먼 제국의 중심 본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크레타 문명이 망하기 전에 그 지역에는 바로 제1궁전, 제2궁전이 있는데 이 크레타 문명이 바로 돌로 만든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의 목욕탕은 물론이고요. 이런 문명이 언제 BC 1427년도에 크레타 문명이 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가 발달된 뭐 그러면 이 크레타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이집트 문명에서 왔고요. 이집트 문명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코카서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구데이엄 왕조라고 말하는데, 소위 말하는 거기서 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수로를 이용한 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농법을 말고 수로를 이용한 농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현재 천산과 북로, 천산, 남로가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지금 현재 마고성이라고 말하는 천산 지역에서 거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또 어디서 왜 거기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에부터 추위가 시작되어 갖고 17,000년 전에 가장 추웠던 비령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성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와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상고사 내지 상상고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고산적으로 살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 때문에. 물이 빙하가 눈 내린 빙하가 고정이 되어 있다가 더웠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면서 이것이 물이 항상 상시적으로 흘러내려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지대에는 홍수, 해일, 기타 이런 것들이 한번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고정된 문명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북방문화권에서 우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첨단 문명이 북방문화권에서 발달되었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 물론 거기에도 북방문화권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시베리아 남부의 이 바이칼 주변에 흩어서 살면서, 그때는 또 지금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타켄역 흑요석을 끼워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냥은 또 왜 필요했느냐?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거기에 갔던 것이고요. 그 흑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리식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맘모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톤투라 지역에서 모라가 술록, 오케이. 술록 같은 것들을 뭐냐면은 몰아가지고 뭐냐면은 언덕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사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되고요. 길을 잃다가 보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공부해야 되고, 하늘의 별자리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법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자연에 대한 그 위대함과 그 다음에 술록, 사슴, 맘모서들이 어떻게 하면 또 사냥에 대한 그런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서 그럼 그들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상상고사를 공부를 해보면 바로 이 툰투라 지역의 끝지역인 아무르강, 예나강에 그쳐져 있는 이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바로 연해주를 거쳐서 서해 대평원을 거쳐서 지금 필리핀, 대만을 거쳐서 순다 대륙에 왔다, 이렇게 역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삼지 제도를 가지고 샤먼 사상, 샤먼 제도, 샤먼 문명, 샤먼 제국을 가지고 이동해 가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크레타 문명의 청동기는 그러면 언제 거기에 들어갔는가, 북미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단서는 아까 크레타 문명이 망하면서 BC 14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 이들이 이 북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락을 깔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문명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이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후가 두 종류가 있어. 사후서 뭐냐면은 끝까지 사오든지, 안 그러면 굴복해 갖고 거기에 복속되든지, 아니면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짐을 사들고 이주하든지,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은 이주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주해서 북미로 들어갔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가 우리가 그 나라가 망하는 시기하고 매우 일치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 최희석 선생님께서는 나라는 지중해에 있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 문명사의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코카서스 산맥의 밑에서 수도를 이용한 농경이 가장 오래전에 발견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지중해 문명권에서 구리와 주석이 섞이는 그런 그 과학이 연금술이 발달되는 거로 볼 때 문명이 거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홍사 문명, 요하 문명을 이것도 8,000년, 9,000년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많은 유물들이 이집트 문명은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긴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요하 문명, 이 홍사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문명이 오래됐다는 것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수도를 이용한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가,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사 문명, 요하 문명도 우리가 황하 문명 이전에 문명이 일찍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요하 문명에서 청동기 구리가 이렇게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 요하 문명에서 우리가 청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됐다는 것은 지중해 문명이 앞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그래서 지중해 문명에서 수를 이용한 농경과 그 다음에 이동하기 쉬운 수레바퀴, 그 다음에 청동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동북으로까지 오게 되었고, 이 동북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은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전 세계의 그 길을 따라서 하은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유적이 문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것은 한 지역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국민학교에서도 배웠던 그 지역에서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쪽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지 제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지 제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북지방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명이 있었다. 삼지 제도가 있었다. 미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지 제도가 있었다. 남미에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샤먼 제국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뭐냐면은 오늘 또 마지막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요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 강의인데요. 예, 행복 산책 설 특집 5번째,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의 핵심 세력, 지금 현재 말하면 가톨릭의 교양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궁전이라 한다 이거죠. 용궁전. 예, 용궁전은 바로 유계를 가리켰는데 천문학, 그 다음에 연금술, 풍수지리, 예술, 음악, 사냥, 이렇게 6가지가 유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가 지중해도 있다는 말도 맞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기서 출발했다는 말도 박용 선생님의 말씀도 맞고, 그 다음에 김종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륙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지 제도가 대륙에 있었다는, 지금 이제 중공이죠. 중공에 있었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박인 선생님이나 한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아메리카 대조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도 맞다는 것이죠.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한 진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환인 환웅 당군이 되는 것이고, 하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은주를 우리가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그 다음 생산자 계급,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동글방이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는 용궁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로 샤먼 제국의 중앙본부가 있었던 곳을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북위 30도에서 34도에 걸쳐 부분, 또 넓은 의미에서 북위 30도에서 60도에 걸쳐서 있는 이 문명권,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금성의 문명, 청동기 문명, 천문학의 문명,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은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골품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원탁 회의를 하면서 만장일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골품제도, 원탁 회의, 그 다음에 만장일치. 이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의 온누리에 조선이 문명을 뿌렸던 곳에서는 다 똑같은 행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성골, 진골, 골품제도, 그 다음에 13관등, 그 다음에 인도의 뭐냐 카스트 제도, 전 세계에 있는 계급주의, 이건 모두 다가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바로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고 협동하는 형태의 지금 연방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서 배웠던 바로 고구려는 부족 연맹체 국가다. 부족 연맹체 국가는 다른 말로 연방제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칭해서 환인, 환웅 당군이라, 그래서 환인을 우리가 제석 환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환웅을 배들 환웅이라고 표현하고, 당군을 당군 천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 어떤 나라에서 언나라, 주나라, 하나라. 예,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성신, 성부, 성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 군사, 생산자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입법, 사법, 행정, 사법, 행정, 사법, 입법, 예, 이렇게 표현하고 지한 마음 변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 내다 판다는 말은 바로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삼지 제도인 사상과 철학을 현대의 민주공화정에 부합해서 우리 안에 민주공화정, 즉 다시 말하면 개인공화국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을 안에 장착하고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학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요 근자에도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앞으로 이제 제가 좀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제가 윤석열 친일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늘이 보화사,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도 꾸준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하느님에게 감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저께 마음껏 제가 자주 민족주의 학파로서 신채호, 박은식, 김구, 장지연 이런 자주 민족주의 학파의 사상과 철학을 받들면서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몽땅 샀습니다. 몽땅 사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더욱더 사상과 철학, 문화 부분의 공부를 더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대적 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소공산주의 학파 성재 이동희 선생님의 책도 샀고요. 친미 기독교 학파의 우암 이승만 선생이라든지 송재 서재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친중 세구 학파의 매천 체이컨 선생의 매천 집도 제가 샀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화서 이황로의 화서 학파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계파로서 고군 김옥균이, 구당 6.1준이, 춘고 박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백암 박은식 선생님, 백범 김구, 위암 장지연 이런 선생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023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의 실패로 드디어 자주 민족주의 학파의 헤게모니 게임이 시작되어서, 이 헤게모니 게임에 자주 민족주의 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사를 복원해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 발자라는 그런 명분으로 오늘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